네, 2단원 전기와 자기 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3쪽입니다. 스스로 정리하기. 자, 첫 번째,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자기장은 N극과 S극 사이에 서로 밀거나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죠. 이러한 밀어내는 힘, 척력, 끌어당기는 당기는 힘, 인력, 이와 같은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했죠. 두 번째, 흐르는 코일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긴다. 원래 이 자기장은 이러한 자석 주위에만 생기는 줄 알았는데 자석이 없이도 전류가 흘러가는 이러한 코일 주위에도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정답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긴다. 막대 자석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것을 우리가 나침판을 놓거나 철가루를 뿌리면 보는 바와 같이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자석이 없는데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이와 같은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철가루를 뿌려서 확인할 수 있고, 또는 주위에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 바늘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향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도 자기장이 생기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로 된다. 그렇죠?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판 바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되겠고, 즉 자기장은 N에서 S쪽으로 향한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때 이 전류가 흐르는 데 있어서 도선이 받는 힘, 이 힘이 생기는 원인은 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힘이 발생하는데 그 힘이 도선 쪽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도선이 위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는 오른쪽, 왼쪽, 그것은 오른손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그렇죠, 힘을 받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자기장은 자석에 의한 자기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그러면 전류의 도선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 이 두 종류의 자기장 때문에 힘이 생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있을 것이고요. 또 전류가 흘러가면서 생기는 자기장이 이 주위에 생길 겁니다. 이 전류가 흘러가는 이 도선이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찾는 방법은 오른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류의 방향은 엄지손가락으로 맞추고요. 자, 이 그림에는 지금 앞쪽에서 뒤쪽으로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방향을 맞추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극을 향해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때 이것은 네 손가락을 펴서 자기장의 방향과 맞추면, 그때 손바닥에 나와 있는 그 방향이 이 도선이 힘을 받는 방향이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는 이 도선이 위쪽으로 힘을 받아서 위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 잘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는 그렇죠, 전류를 세게 흐르게 하거나 또는 자석의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전동기의 원리, 전동기의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코일의 왼쪽 부분, 여기 부분과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은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받는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코일이, 사각형 모양의 코일이 회전하게 되는데, 그러한 장치를 전동기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자,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각자 확인해 보면, 왼쪽은 앞에서 뒤로 전류가 흐르고요, 오른쪽은 뒤에서 앞쪽으로 전류가 흐르네요.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의 N극이 이쪽이고 S극이 왼쪽이니까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의 코일 부분만 놓고 본다면 자기장은 이렇게 가니까 왼쪽을 향해 가니까 손가락 4개는 자기장의 방향이고요.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이니까 요 손바닥이 위로 향해 있느냐 아래로 향해 있느냐만 따지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렇게 왼쪽 부분은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되고요. 코일의 오른쪽 부분 이쪽은 전류 방향이 반대니까 위쪽의 반대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고 이것이 계속되니까 사각형 모양의 이 회전이 코일이 계속 회전하게 되고 이 회전하는 거에 따라서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거나 세탁기의 통이 돌아가거나 하는 그런 원리가 전동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번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는 그렇죠. 자기장이 생긴다. 두 번째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힘을 받는다. 이건 너무 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2번 그림과 같이 자석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놓여 있다. 뭐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이 도선이 받는 힘, 그러니까 요 도선 지금 금색으로 되어 있는 요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 A 방향이냐 B냐 C냐 D냐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지를 고르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먼저 전류의 방향을 찾아야 되겠죠. 전류의 방향 여기 지금 화살표로 표시 안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요 전지를 보니까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면 전류는 이 방향이 앞쪽에서 뒤쪽으로 가는 게 전류의 방향이고, 두 번째는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야 되겠죠.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니까요. 자기장의 방향은 아래서 위가 되겠네요. 오른손으로 그려보면 자, 전류의 방향은 엄지로 이렇게 표시하고요. 자기장의 방향이 N에서 S 위로 가니까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하고요. 그때 엄지가 앞에서 뒤니까 이 방향이 되겠네요. 그럼 이거를 좀 돌려보면 다시 그릴게요. 약간 비스듬히 그려야겠네요. 이렇게 되고요. 엄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손바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면 C쪽, 오른쪽을 향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오른손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방향이 C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C 되겠습니다. 3번 OX 문제. 간이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전류가 세게 흐를 때 코일이 더 빠르게 회전한다. 그렇죠? 더 빠르게 회전한다. O. 두 번째,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코일이 회전하는 방향도 바뀐다. 그렇죠. 이것도 5가 되겠고요. 세 번째, 자석의 극을 바꾸어도 코일이 회전하는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것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바꾸면, 자석의 극이 바뀌면 자기장이 바뀌는 거니까 당연히 코일이 회전하는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OOX. 페이지 84쪽 최종 점검하기 개념 정리. 첫 번째 1번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를 띤 물체 사이니까요. 전기가 되겠고요. 그때 작용하는 힘이니까 전기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 전기적 성질이 없던 물체가 전기적 현상을 띠게 되는 현상. 대전이라고 했습니다. 3번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물체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 정전기 유도. 네 번째, 전하의 흐름을 그렇죠 전류라고 하고 단위로는 단위니까 암페어 A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압이라고 하고요. 단위로는 볼트 V라고 쓰고 읽을 땐 볼트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전기 저항이라고 하고 단위로는 ohm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전류의 세기.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그 유명한 ohm의 법칙이죠. 여덟 번째,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긴다. 아홉 번째,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저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동기 원리가 되는 것이겠죠. 개념 적용하기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무풍선을 털가죽으로 마찰한 다음 털가죽을 고무풍선에 가까이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옳은 것 고르는 겁니다. 자, 보기. 마찰할 때 털가죽과 고무풍선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하죠. 니은 고무풍선과 털가죽은 같은 전하로 대전된. 대전은 되지만 같은 전하가 아니고 서로 다른 전하가 되겠죠. 자, 왜냐하면 털가죽하고 고무풍선을 마찰하면 털가죽은 전자를 잃어서 고무풍선으로 이동하게 되고, 따라서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 고무풍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대전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털가죽을 고무풍선에 가까이 하면 고무풍선이 끌려온다.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서로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서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오른쪽 위에 2번. 그림은 어떤 회로의 도선 속의 원자핵과 전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플러스니까 이것이 원자핵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요 파란색 마이너스가 전자가 되겠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전류는 기역에서 니은 쪽으로 흐른다. 전자의 방향들이 전부 다 한쪽, 즉 니은 쪽으로 향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자의 방향은 기역에서 니은은 맞지만 1번은 전류라고 했으니까 전류는 반대가 되겠죠. 전자의 방향의 반대가 전류의 방향이니까. 따라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전선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죠. 이것도 틀렸고요. 원자핵은 마이너스 극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 원자핵은 플러스인데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니은 쪽에 전지에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그려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 전지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니은에서 기역 쪽이니까 4번이 맞겠네요. 자, 5번. 전류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은 반대다. 같지 않죠. 따라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문제. 자, 그래프는 길이만 다른 니크럼선 기역과 니은을 각각 전기회로에 연결하고 전압을 바꿨네요. 전압 때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대표적으로 여기를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마크한 A 부분, B 부분을 볼게요. 자, 기역 니크럼선의 전압이 4V고요. 그때 전류의 세기가 0.8이고요. B는 V가 4일 때 이렇게 해보면 I는 전류의 세기는 0.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I는 R분의 V에서 우리가 R을 구하는 거니까 R은 I분의 V. 따라서 A의 저항은 0.8분의 4, B의 저항은 0.4분의 4, 5ohm이 되겠고요. 15ohm이 되겠네요. 이거를 보시고 문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값을 참고로 보기를 보겠습니다. 두 니크럼선의 저항은 같다.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니크럼선 니은이 B니까 B의 저항은 5ohm이다. 이것도 틀렸네요. 3번 니크럼선의 저항은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 아니죠. 니은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얘도 틀렸고요. 4번 니크럼선 기역을 연결했을 때 전압이 1.5V라면 전류는 0.3A이다.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A 기역이 A니까요. A의 ohm이 저항이 5ohm이죠. 그러면 I는 R분의 V에서 전압이 1.5고요. 저항이 5ohm이니까 계산해 보면 0.3 맞습니다. 그러니까 4번은 맞고요. 요거 계산하면 0.3A 나옵니다. 5번 전기 회로에 연결된 저항을 바꾸면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의 세기가 달라집니다. 네, 같은 전압이니까 저항을 바꾸면 전류의 세기도 달라져. 같은 전압일 때 저항을 세게 하면 전류 세기가 약해지고 저항을 낮게 하면 전류의 세기는 세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항은 전류의 세기를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니까요. 그러면 5번도 맞고,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되겠습니다. 4번, 5번. 자, 4번 문제. 그림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르시오. 1번 기억 볼까요? 코일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긴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변에 자기장 생기니까 기억 맞고요. 니은 전류의 방향을 바꾸어도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변합니다. 얘는 틀렸습니다. 디귿 기역의 이 부분에 나침판을 놓는다는 거예요. 나침판 바늘의 N극이 코일 쪽을 향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자, 나침반 놓으면 그렇죠. N극이 코일 기역 쪽에 나침판을 놓으면 N극 바늘이 N극 바늘이 쪽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자, 이때는 선생님이 이 경우에는 전류의 방향이 네 손가락이고요. 그때 엄지를 폈을 때가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 주위에 생기는 왼쪽이 S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오른쪽이 S가 되고 따라서 나침판 바늘의 N극은 이런 식으로 코일 쪽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도 맞고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검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검전기에 가까이 하면 금속박이 벌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금속판에 접촉하면 그림과 같이 벌어져 있던 금속박이 오므라듭니다. 이게 조금 오므라든대요.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오므라든대요. 이 과정을 검전기에서 전하의 이동으로 설명하시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설명 잘 들어보세요. 검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전자가 전기력, 즉 인력이 작용해서 전자가 밑으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요 금속박이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 전기를 띤 두 금속박은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손가락을 요 금속판에 가까이 대면 접촉을 하면 금속박에 있던 전자가 손가락으로 이동해서 금속박은 전기를 띠지 않기 때문에 오므라들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요 손가락을 접지 않는 얘기는 몸속에 있는 전자가 반대로 나가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밖에 있던 전자가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자가 손가락 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다시 오므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6번 그림과 같이 전류의 흐름을 물의 흐름에 비유할 때 실제 전기 형상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설명하시오. 이러한 전류의 흐름과 이러한 물의 흐름을 비유할 때 이런 전선을 전선과 수도관을 흐르는 물에 비유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전기 회로의 전선에서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전자죠. 따라서 전기 회로에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반대가 됩니다. 그러기에 전류의 흐름과 물의 흐름을 비유할 때 이 물의 흐름이 전자의 이동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죠. 다시요. 실제 전기 회로에서 이동하는 것은 전자가 이동하잖아요.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류의 방향을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하기로 과학자들이 이미 정했기 때문에 실제는 전류의 방향이 물의 흐름의 방향과 같긴 하지만 실제는 전자의 이동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비유할 때 물의 흐름이 전자의 이동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가정에서 전기기구를 동시에 많이 연결하면 전류가 세져서 화재와 같은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류가 과도하게 흐를 때 차단하는 이 차단기는 회로를 끊어서 사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과 같이 전선이 연결되어 있을 때 기역에서 리을 중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위치를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자, 기역이 여기고요. 니은, 디귿, 리을이네요. 어디다 차단기를 설치해야 될까요? 자, 여기 보니까 외부에서 전압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여기 병렬 연결, 여기도 병렬 연결 이렇게. 당연히 차단기는 기역 위치에 해야 되고요. 그 이유는 이 들어오는 위치에 직렬로 연결해야 되고요. 이 기역에 가장 센 전류가 흐르고 차단기는 모든 전기기구와 한 전선에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 번에 전기를 다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역 위치에 직렬로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전류를 다 끊을 수 있죠. 직렬 연결의 특징은 한 번 하나가 끊어지면 그 다음 것은 다 통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차단기는 기역 위치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보면 각 가정에 밖에서 들어오는 전압을 처음 연결해주는 배전반 또는 두꺼비 집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보면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전류가 흐르거나 어딘가 전류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차단기 스위치가 툭 하고 떨어지게, 그러면 집안에 있는 전기가 일시적으로 차단되어지는 그런 안전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6번, 그림과 같은 장치에서 사각형 코일이 시계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다. 시계 방향은 이런 방향이죠. 자, 코일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A에서 D를 이용하여 설명하죠. 그 얘기예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느냐,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흘러가느냐,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조건은 요 사각형 코일이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는 N극, S극, 이 자기력, 즉 자극이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이네요. 그러면 자기장은 이런 방향이 될 것이고요. 그때 AB가 위쪽으로 가야 되고 CD가 아래쪽으로 얘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 전류의 방향을 역으로 추적해 보면 내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이 방향이고요. AB 코일이 위로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손바닥이 위를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손바닥이 위를 보고 오른손으로 만들어 보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돼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될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으로 앞에서 뒤로, 즉 A에서 B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코일이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일의 전류의 흐름은 방향은 B에서 A 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CB는 이렇게, DC는 반대로. 그럼 여기가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D에서 C로 가고 B에서, 따라서 전류의 방향은 D, C, B, A 순서로 이런 식으로 전류는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2단원 전기와 자기에 대한 내용을 다 다뤘고요. 총 26문제로 구성된 단원 형성 평가를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